일반적인 용량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해온 분은 오늘 내용을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섭취해온 분이나 그럴 계획이 있는 분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캐나다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섭취한 군에게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최선일지 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말에 캐나다에서 공개된 연구입니다. 5,6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 섭취가 골절률과 심혈관계 질환 등 질병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약 5년간 관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건강 상태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올코즈 모탈리티, 즉 사망률이 비타민 D를 섭취한 쪽에게서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연구였습니다. 비타민 D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덴마크와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정상 수치보다 낮을 때는 물론 정상 범위보다 더 높을 때에도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따라서 저는 비타민 D를 단기간만 고용량으로 섭취하고 어느 정도 비타민 D 수치가 확보되면 낮은 용량으로 섭취하길 권해드렸습니다. 섭취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를 그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 근처에 머물렀을 사람들인데도 사망률이 증가한 거예요. 그 요인은 바로 비타민 D의 1회 섭취량에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한 달에 한 번 6만 IU의 비타민 D를 섭취했어요. 6만 IU라니 엄청 많이 섭취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해롭겠지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 섭취한 것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비타민 D는 고용량으로 섭취해도 비타민 D 수치를 한 번에 높이지 않습니다. 우선 간에 저장되고 수일에서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거쳐 서서히 수치를 높이는 작용이 있어요. 따라서 섭취한 용량만 같다면 높은 용량으로 가끔 섭취하는 것과 적은 용량으로 매일 섭취하는 경우를 동등한 섭취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7,000IU를 섭취하는 것은 매일 1,000IU를 섭취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명드린 연구에서도 6만 IU의 비타민 D를 한 달에 한 번 투여했음을 설명하면서 매일 2,000IU를 섭취하는 것과 동등하다는 설명을 함께 기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일 2,000IU의 비타민 D는 결코 적은 용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섭취량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와 미국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도 사망률을 30%나 높일 만한 용량이 결코 아닙니다. 비타민 D 수치가 그리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와는 별개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연구진은 인종 간의 격차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에서 주최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피험자는 아시아인이었는데요. 아시아인은 서양인과 DBP라는 단백질 수치가 상이해서 검사상에서 같은 비타민 D 수치를 나타냈다고 해도 실제 활성을 띠는 비타민 D 수치가 아시아인에게서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같을 때 아시아인이 서양인보다 비타민 D의 작용을 크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비타민 D의 독성이 아시아인에게서 더 적은 수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비타민 D의 효능이나 부작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서양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비타민 D 섭취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추정 원인으로는 비타민 D를 텀을 두고 한 번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용법이 적은 용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과 혈중 농도는 동등하게 높일 수 있지만 실제 부작용은 동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6만 IU를 섭취하는 것이 매일 2,000IU를 섭취하는 것과 섭취하는 총량도 동일하고 비타민 D 수치도 비슷하게 높였겠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더 해로웠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도 상담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흔히 받았습니다. 5일에 한 번 5,000IU를 섭취하는 용법과 매일 1,000IU를 섭취하는 용법을 비교할 때 5일에 한 번 5,000IU를 하나씩 섭취하는 방법이 훨씬 저렴하니 이득인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적은 용량을 자주 섭취하는 쪽이 더 안전할 수 있지만 5,000IU를 5일에 한 번 섭취하는 방법도 굉장히 안전합니다는 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연구는 한 달에 한 번 6만 IU라는 다소 극단적인 용량으로 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건강 문제는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용량으로 가끔 섭취할지 아니면 저용량으로 자주 섭취할지를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저용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앞으로 저는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5000IU를 5일에 한 번 섭취하는 것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1000IU를 매일 섭취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린다.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즉각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5000IU를 며칠에 한 번 섭취하고 계셨다고 해도 굳이 바로 5000IU짜리를 버리고 1000IU짜리를 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질병이나 사망률의 증가 양상은 단기간의 섭취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생의 관리 차원에서 영양제를 섭취할 때 가능하면 저용량을 자주 섭취하는 쪽이 건강에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자주 못 챙겨 먹을 때는 고용량으로 가끔 드시더라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보수적으로 저용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몇 IU를 목표로 섭취해야 하는지 섭취 용량을 설정하는 법을 살펴봐야겠죠.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는 IOM에서 설정한 20에서 30 나노그램 per ml고 높아도 40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것은 사망률뿐 아니라 골절률, 치매, 심장마비와 같은 발병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수치를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비타민 D 수치는 2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도 종종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같은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아마 20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엔 비타민 D를 굳이 섭취하지 않으셔도 좋고 섭취한다고 해도 1000에서 2000IU 수준을 유지 용량으로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평균보다 야외 활동을 더 못하고 있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같은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신다면 20보다 낮은 수치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2000IU 정도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정상 수치에 도달할 수 있지만 4000에서 5000IU 수준의 고용량 제품으로 3개월 정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섭취해서 더 빠르게 정상 수치까지 높여주고 그 뒤에 1000에서 2000IU 제품으로 수치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어떤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알고 계시다면 더 좋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비타민 D 섭취량을 100IU를 높일 때마다 비타민 D의 혈중 수치는 1가량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타민 D 수치가 20인분의 경우 1000IU를 매일 섭취하면 약 6주간 서서히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로는 쭉 30선에서 수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100IU당 1로 기억하면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일단 같은 체질이라고 해도 체중이 높은 사람은 비타민 D 수치 증가율이 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인 사람은 200IU당 1만큼 증가한다고 계산해야 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반복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비타민 D 주사제를 이용해서라도 20에서 30이라는 정상 수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D는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만 낮아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온갖 종류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오히려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비타민 D는 적은 용량으로 자주 섭취할수록 안전하고 너무 수치를 높이기보다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때 건강에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의학적 서견에 따른 비타민 D 처방의 경우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이미 고려하고 처방을 내리신 거니 그 의학적 어드바이스에 반드시 따라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